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강섭성의 미주알, 고주알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선거에서 대표자를 뽑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을 뽑는 지역적 단위를 선거구라고 합니다. 각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뽑으면 소선거구제라 하고 2명에서 4명의 대표를 뽑으면 중선거구제, 보통 5명 이상을 뽑으면 대선거구제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 시 전국을 253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전형적인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데 선거 결과 25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출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 이하로 한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7명은 비례대표로 채우게 됩니다.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강력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지만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구 제도는 꽤나 복잡합니다. 기초의원 선거구에서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혼용하여 실시합니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는 곳도 있고 2명 내지 3명을 선출하는 곳도 있습니다.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좁은 지역에서 한 명을 뽑기 때문에 주로 그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선출됩니다.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면 대표로 선출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지역 내에서 주민 밀착형 사업을 하거나 지역의 경조사에 얼굴을 많이 내미는 사람이 당선되기에 유리합니다. 전문직이나 또는 공직에서 퇴직한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선출되기가 어렵습니다. 소선거구제에서는 단 한 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인기 있는 정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은 쉽게 당선됩니다. 그런 지역은 공천을 받으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기 때문에 출마자들은 유력 정당의 공천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1등에게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표는 사표, 즉 죽은 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의사는 송두리째 묵살됩니다. 유권자들은 자기가 투표한 사람이 낙선하면 마치 자기가 낙선한 것처럼 실망하고 상처를 받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 결과 지지율이 낮은 정당은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기가 불가능해지고 견제 세력이 없는 지방의회는 일당 체제가 더욱 견고해집니다.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의 정치 참여는 거의 불가능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중선거구제입니다. 소선거구제에 비해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 2명, 3명, 4명의 대표를 뽑는 방식입니다. 한 선거구제에서 1등만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정수 범위 내에서 2등, 3등, 4등도 당선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하에서는 지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사람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구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인물 위주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지역에서 별로 인기 없는 정당의 후보자나 무소속도 차순위로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 서로 견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투표에 참여한 주민들의 의사가 대부분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실과 기초의원 선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당의 지지에 대한 지역색이 매우 강합니다. 이런 특징을 정치인들이 거양둘 리가 없죠.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지만 법을 악용하는 기술도 국회의원들이 단연 으뜸입니다. 특히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뚜렷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중선거구제를 적용하면 다른 정당의 후보나 무소속도 의회에 진출할 법한데 실제는 그렇질 못합니다. 지역적 연고를 가진 거대 정당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기 때문이죠. 거대 정당들이 소수당이나 무소속의 의회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에 야합하기 때문입니다.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어느 지역에서 3명의 기초의원을 뽑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식적으로는 거대 양당에서 각 1명씩 선출되고 나머지 1명은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에게 돌아가는 것이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지역적으로 견고한 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상천외한 방법을 쉽게 동원합니다. 한 정당이 정수만큼 공천을 해도 싹쓸이가 가능한 지역적 기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정당이 정수만큼 공천을 하여 1-가, 1-나, 1-다 또는 2-가, 2-나, 2-다라는 회개한 꼴을 보았을 것입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그렇게 공천을 해도 대부분이 당선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결과는 바로 우리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은 탈법적 수단으로 공천권을 마음껏 행사하고 유권자들은 맹목적 지지를 통해서 화답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유권자들은 나라를 팔아먹어도 또는 대가리가 깨져도 특정 정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까닭에 지방은 특정 정당이 도지사, 도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까지 싹쓸이하여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선출직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어떤 수단도 없다 보니 지방자치는 그야말로 그들만의 지방잔치가 되고 맙니다.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사회는 정체되고 부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유권자들은 우물전을 고양이에게 맡긴 꼴이 되고 그들이 던져주는 생선대가리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요즘 세상에 타락하지 않는 선출직 공무원들은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끊임없이 감시해야 함에도 의회 내의 견제 세력조차 존재하지 않고 생업에 바쁜 우리 시민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그들의 타락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이자 민주주의 학교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가 정치인들의 사리사욕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고
견제하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뿐입니다. 고용된 머슴들이 곡식을 훔쳐도 주인이 무관심하면 고가는 머지않아서 비게 됩니다. 부패한 민주주의보다 청렴한 독재가 훨씬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이 한없이 낮은 것은 결국 우리들의 책임이고 우리들의 수준 아닐까요? 지금까지 강섭쌤의 미주알 고주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